외국인까지는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1교시 끝나고 그 개정 자료 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자료 2개 나간 거 있죠? 예, 그거 좀 받아오시고 1교시 끝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는데, 예, 이쪽에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2개에서 4문제까지 출제가 되고요. 지정권자는 누구 아니면 누구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공고할 사항은 5개가 있는데 지정 기간이랄지 허가 대상자, 허가 용도, 지목 이거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만 허가 받아 이런 식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력은 공고하고 며칠 후에 발생하게 되냐면 5일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5일 후부터 우리 이제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 소장한테는 누가 알려주는 거냐면, 누가 알려줘요? 국장하고 시도사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군구가 알려주게 되는 거죠. 허가 대상 계약은 소유권과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고 예약을 포함한다. 그리고 유상 계약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죠. 증여 같은 거, 순수 증여. 그리고 면제 면적이 있어요. 우리 주상목록 순서로 요거 숫자는 좀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60, 150, 150, 200 요거 4가지는 좀 암기하시고, 요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 면적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10에서 얼마까지 300%까지 우리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누가 조정하는 거냐면 지정권자가 조정을 하는 거겠죠. 일단의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이 사 모으는 거는 몇 년 이내의 것은 다 합산하게 된다. 1년 이내의 것은 다 합산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후에 분할을 했다. 그러면 이 허가를 안 받으려고 지정하는 거죠. 목적 자체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있어서만큼은 한 번, 분할 후 한 번의 경우에는 면적 불문하고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탈법행위 방지 대책이 있죠. 허가 기준은 목적을 일단 먼저 보고요. 그리고 국가의 토지 이용 계획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면적, 요 3가지, 이 3위가 맞아야 돼요. 목적, 계획, 면적, 이거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부 기준이 바로 취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거한 것 중에 하나여야만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 있겠죠. 예를 들자면 집을 좀 지을게요, 주택용. 상가를 좀 지을게요, 우리 편익시설용, 이런 거. 농사를 좀 지을게요, 농업용. 예를 들면 이런 거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목적에서는 이 현상보존용이라는 게 좀 중요해요. 현상보존용. 현상보존용은 목적이 뭐냐면 현상을, 지금 있는 현상을 뭐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냥 보존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현상보존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도 안 되고 이용도 안 되는 그런 토지를 현상보존용이라고 하고요. 허가 신청 절차는 이제 공동으로 신청 들어가는데, 역방향으로 화살표 주시고, 요거는 개공하고 관련이 있다 아니면 전혀 관련 없다. 관련 없다. 개공하고는 무관한 그런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15일 안에 3가지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해주든 불허가를 하든 아니면 선매 통지를 하든 셋 중에 하나를 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허가 계약의 효력. 무허가 계약의 효력은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무슨 무효가 되는 거냐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이 확정적 무효가 되려면 허가를 안 받고 했다 뭐 이런 얘기 되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자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하였다 이렇게 나가면 여기를 확정적 무효로 받으면 안 되고 뭐로 받아야 돼?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 뭐 이런 식으로 받고, 여기가 확정적 무효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 상당액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2년 30. 그리고 요거 30%의 기준이 되는 가격, 토지 가격, 요거 좀 중요한데 무슨 가격?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는 건. 선매제도, 선매제도는 우리 이제 허가 신청에서부터 보면 한 달, 두 달, 최대 두 달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 평가 금액으로 선매하게 되는 거고요. 공익용 토지이거나 아니면 방치 중에 있는 토지를 선매하게 됩니다. 토지 이용 의무, 뭐 이행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5년의 범위 안에서 그쵸?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나가 봅니다. 실태 조사 나가서 사진을 찍어 보죠. 이 사진과 허가 전 사진을 대조해서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이용 의무 기간이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고, 몇 년짜리 있어요.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중요한데, 2년짜리는 일반적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4년짜리는 무슨 토지냐면 사업용 토지. 그리고 5년짜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상 보존용 목적으로 하는 건. 그리고 기타에다가는 뭐 예를 하나 좀 더 보면 임대주택 사업용 토지, 얘가 이제 5년짜리인데 여기도 보면 사업용 토지잖아요. 여기 좀 사업용 토지. 요 사업하고 요 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른 거고, 그 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세를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5년이다. 이행 명령이 있는데 이행 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요. 3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이행 명령 하도록 하고 있고, 이 이행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부과가 될 텐데, 요 이행 강제금은 우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뭐 이렇게 이제 부과하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입니다. 우리 부신법에서 유일하게 실거래가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게 요거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이행 강제금의 종류는 세 가지. 방치하는 경우에는 몇 퍼센트? 10. 그리고 임대. 그러니까 임대를 할 목적으로 이러면 허가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지 멋대로 임대를 해줬다. 그러면 몇 퍼센트? 7%. 그리고 변경했다. 목적 자체를 집을 짓는 걸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집은 안 짓고 창고를 져놨다. 뭐 이러면 이거는 몇 퍼센트냐면 5%. 뭐 이런 식으로 17, 5.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행 강제금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죠?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허가 취소. 그래서 허가 취소가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부과한 이행 강제금은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해야 한다? 징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이쪽에다 별 2개. 부신법에서는 여기가 제일 잘 나오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행 강제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일, 그리고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개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제 부신법에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다 패스하겠습니다. 문제 풀 때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토허제, 틀린 것, 뭐 이렇게 물었고요. 지정권자, 이 지정권자는 누구 아니면 누가 되는 거예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국장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 시도는 동일 시도 안에서 지정할 때를 얘기하죠.
2번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아니면 지가의 상승이 있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우려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선제적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선제적 지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가가 다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지정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기 전에 지정하는 게 맞다.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신도시 발표하고 지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미 지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기 전에 지정해놓고 신도시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먼저 지정해놓고 신도시 발표하고 뭐 이런 패턴으로 가져야 되고. 이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구역은 최대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뭐 이랬는데요. 밑에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6년으로 지정하는 거는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면 3년으로 지정하는 건 어때겠어요? 되겠죠. 5년 이내니까. 짧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길게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5년 최대 이제 지정을 했는데 지가의 안정이 안 된다. 그러면 재지정하면 되는 거고 이 재지정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 있잖아요. 그런 건 대부분 다 우리 이제 그 뭡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묶여 있는데요. 그게 막 20년, 30년, 40년 계속 이렇게 묶여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풀어버리면 이제 어떤 투기적 거래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4번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시도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그러니까 뭐 지가가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제나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축소해야 하는데 여기서 해제나 축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꼭 거쳐야 되냐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럼 심의는 지정할 때, 그렇죠? 재지정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축소할 때, 마지막에 해제할 때 모든 경우에 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국장이나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해제할 수는 없고 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그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만약에 국장이 뭡니까 그 지정하거나 뭐 해제한다 그러면 어느 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 같으면 어느 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겠죠. 자, 여기는 그러면 틀린 거를 찾아라 이랬으니까 뭐가 틀렸냐면 5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은 불가하다. 재지정 불가하지 않고 재지정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3번이 틀렸네요. 자, 2번인 공고사항은 5개가 있는데 이 공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랬고요. 요거 좀 출제 예상이에요. 일단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이렇게 있는데 옆에다 땡땡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어요. 이 기준 면적은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뭐 하려고 또 공고하느냐? 이걸 공고하는 게 아니에요. 뭐 60, 150, 150, 200을 공고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 면적에다가 10에서 300%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조정한 내용이 있으면 이걸 공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줄일 건지 늘릴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있으면 공고해라. 그 다음에 이제 지정 기간이 있는데 이 지정 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지정할 수 있죠? 5년. 그러면 기간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되는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여기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공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원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이렇게 공고해야 되냐면 지, 형, 도. 대충 뭐 위치 정도만 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건. 그리고 허가구역 안에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러니까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을 공고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상자로 한번 보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1년에 뭐 한 번 이상, 뭐 혹은 뭐 2년에 뭐 3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딱 정해서 거래한 사례가 있는 사람만 허가받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투기적 어떤 의심이 좀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용도를 이제 좀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컨대 집 짓는 용도면 무조건 허가를 받고, 나머지 뭐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용도라든가 이런 건 허가 안 받아도 돼 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은 뭐 대만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허가 안 받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요런 정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위원이면 이거를 이제 34회 때 한번 냈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37회니까 한번 낼만 하잖아요. 이제 한 3년 차 됐으니까 뭐를 정답 처리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비슷하잖아요. 뭐 몇 번을 정답 처리하고 싶어요? 응? 딱 봐도 3번을 좀 걸 수 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나머지는 함정 걸기가 좀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3번에다가 함정을 건다면 어디다가 함정을 좀 걸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숫자 같은 거에 함정을 한번 걸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5만 분의 1을 뭐 5천 분의 1로 바꾼다든가, 예를 들자면 아니면 지적도 임야도를 만약 지형도를 이렇게 바꾼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출제할 만한 거는 요거가, 정답 처리할 만한 거는 요게 유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에 가보시면 지정에 관한 절차, 틀린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국장은 어느 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는 어느 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에다가 이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 이쯤에다가 한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부심법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얘는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여기 시군구, 여기는 이제 시도니까 좀 다르죠, 성격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들어가잖아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는 얼마 안에 할 수 있죠? 1개월 안에. 근데 요 이의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곳이 기관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요건 부심법에 딱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3번에 가보면 우리 국장하고 이제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토지 조서에 의해서 공고하고, 얘는 이제 지정권자가 하는 공고. 그 공고 내용을 국장은 시도 거쳐가지고 시군구한테 알려주고, 시도는 국장하고 시군구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지정하든 시장 군수구청장이 알게 된다는 게 좀 중요한 얘기고요. 이 시장 군수구청장이 뭐냐면 허가관청 이쪽에서는, 그래서 사실 국장하고 시도지사는 뭐만 하냐면 지정만 하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고. 그러면 허가를 해주거나 불허가를 해주거나 뭐 그 이후에, 허가 이후에 관리하거나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시군구가 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4번 지정권자로부터 통지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인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별표도 하나만 잡을게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도하고 등기소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관련 없어요? 관련이 있어요. 무슨 관련이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만 등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허가증이 있어요. 근데 허가증이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반려해야 되겠지. 뭐 기각 내지 각하. 그래서 등기소장이 좀 중요한 위치고, 조심해야 될 거는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알려줄 레벨은 아니에요. 등기소회장이. 그럼 누가 알려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시군구가 알려주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 세무서장 나오면 안 돼요. 세무서장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나와야 돼? 등기소장. 세무서장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거고요.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에게 열람. 이런 모든 것들은
또 한 번, 이거 두 번째 공고죠. 이 공고는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공고. 이거는 지정권자가 하는 공고고, 이거는 시군구가 하는 공고고, 그리고 이거 15일간 일반에게 열람하는 게 이번 36회 본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고, 그리고 공고 후 1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고 며칠 후에 효력이 발생하냐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여기 5일에다가 채색 잡고 별 2개. 이 5일이 아주 중요한, 우리 토어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행 강제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징수해야 된다는 거 하고, 요거 하고, 요 5일하고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대상 거래 뭐 있고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면제되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 면제 되는 곳으로 옳은 것은 주거지역은 얼마까지 면제되는 거죠? 60, 상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그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원칙이 250이고 농지는 따블이에요. 250에 따블이면 얼마예요? 500이면은 따따블. 그럼 1000.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요 5번 문제에다가 별 하나만 해주시고, 요게 이제 34회 본시험에 나왔던 애예요. 요 문제가. 근데 이거를 올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출제위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국장이랑 시도의사가 따로 정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볼게요.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고려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령 그 국장 아니면 시도의사가 200%로 조정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단 이거는 알고 계시잖아, 그죠? 이게 원래 뭐죠? 60, 150, 150, 200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200%라고 조정했다고 하고 요거를 여기다 다시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200%로 조정했다고 치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20제곱미터. 왜냐하면 여기가 60이니까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 300제곱미터. 여기도 300제곱미터. 그리고 녹지지역이 원래가 얼마예요? 200 아니에요? 200. 그럼 200이면 여기는 400제곱미터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안 주고 본시험에 안 주고 200%로 조정을 했다 하고 얘를 가로 처리해서 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최근에 나왔던 거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0%로 조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공 하나 빼면 되는 거죠. 여기서 6, 15, 15, 20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6번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하는 지역 혹은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이라고 했어요.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이 된대요. 뭐 예를 들자면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다. 그러면 지가의 상승을 어때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2번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행위를 제한하는 것들이 그렇죠? 뭐 되거나 뭐 된다 그러냐면 강화되거나 신설이 된대. 그러니까 제한이 세지거나 제한이 없다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거는 오히려 지가의 상승 아니면 지가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 제한이 세지는 거니까. 제한이 없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만약에 바꾼다면 옳은 지문으로 바꾼다면 뭐로 바꿔야 돼? 완화되거나 폐지, 뭐 해제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이 예정 진행 중이거나 그 인근 지역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여기가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가 됐어요. 여기가 이제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지정하기 전에 사전에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구 여기 지정을 해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이제 토지를 투자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하기는 좀 늦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정보 빠른 사람들이 다 샀을 테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이 우리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인근 지역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인근 지역은 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 이유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신도시 이제 지역을 하나 개발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기존 도시예요. 서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서울 근처에 이제 신도시 만드니까. 그러면 여기 신도시하고 이제 서울하고 좀 거리가 좀 멀잖아. 그러면 도로를 개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를 어떻게 개설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쭉 뭐 날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도로를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또는 뭐 상하수도 라인을 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수도 라인도 기존 도시하고 연결해서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전기, 뭐 수도, 가스, 인터넷, 광통신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서울에는 전봇대가 없거든요. 전봇대 어디 갔어요? 다 아래로 지하로 매설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신도시 지역은 전봇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지하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인근 지역은 지하로 매설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여기만 매설해 줘야 되겠어? 어차피 다 지하로 매설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혜를 입는 곳이 인근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그 부동산 활동을 하실 때 우리 이제 투자의 가장 어떻게 보면 A, B, C 중에 하나가 이 인근 지역이다. 인근 지역까지 말하자면 시가의 상승을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특별히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해당하는 지자체에서만 알 수 있는 뭔가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5번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뭐 이랬는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반도체 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조성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 정통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이걸 주관을 하는 거니까 국토부라든가 시도지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네, 또 이런 것들은 미리 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번은 허가구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물었고요. 수용은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서 하는 거니까. 경매 중요한데 경매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또 경매는 왜 안 받느냐? 경매는 계약이 아니에요. 얘는 계약 외의 원인에 들어갑니다. 경매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 외에. 경매, 공매 이거 다 계약 외의 원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경쟁 입찰로 국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여기서 국은 한자로 무슨 국이에요? 나라, 그러니까 나라 거. 공유는 누구 거예요? 이 공유는 한자로 이 공유가 있고요. 이 공유가 있어요. 어떤 공유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공유는 왼쪽 오른쪽.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이고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모르겠어요? 한자 안 배웠어요? 하나도? 학교 다닐 때? 배우긴 배웠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어요? 몇 년 배웠어요? 한자를? 진짜? 5급까지? 그럼 다 잊어먹었네. 신기하네. 저보다 약간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이 한자 그 교육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한자를 안 배우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리고 저보다 한 뭐 10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연배에서도 한자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한 거의 80% 이상이 한자라서 한자 모르면 안 돼. 한자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한글로 하면 공유잖아요. 그죠? 공유. 그러면 이 공유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이 공이 공공기관이 소유한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근데 이 공은 이 무슨 공자냐면 공동 소유한다라는 얘기예요. 공동 소유. 민법에서 쓰는 왜 공유 있잖아. 공동 소유. 이 공유. 그럼 이거는 무슨 공유여야 하겠어? 지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뭐 이런 뜻이겠지. 그럼 요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처분한다. 이거를 우리는 공매라고 얘기해요. 국공유 부동산의 처분을 공매라고 얘기하고 얘도 결국에 계약이다. 계약 외의 원인이다.
계약 외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럼 얘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가가 허가를 받는다? 얼마나 웃겨요. 국가가 뭔 허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번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 나왔는데, 판결은 계약 외의 원인이면 틀림이 없는데 얘는 특이하게 허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판결은 허가의 대상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런 토지가 하나 있고요. 이 허가 대상 토지인데 A하고 B가 거래를 하고 싶어요. A는 매도, 여기는 B는 매수, 이렇게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계속 불허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거래하지 말라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네는 이거를 거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여기 허가 구역이에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허가 안 떨어지니까 일부러 뭐를 하나 만들어서요. 그럼 다툼을 만드는 거야. 소유권에 관한 다툼을 만들어서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소송.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소를 제기하는 거야. 소유권 넘겨달라고. 그러면 판사는 사법부니까 행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판결은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판결 내려주냐면 A는 B에게 다툼이 있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해라 라는 판결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에서 이제 승소가 되어지면 판결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판결문만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면 얘네가 뭐를 안 받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야. 허가 안 받고. 그래서 허가 구역을 말하자면 잠탈하는 어떤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 때문에 판결 나오면 무조건 허가의 대상이 된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판사가 판결을 해줄 때 허가를 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판사는 그냥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판결은 이미 오케이 떨어졌지만 소유권 이전을 못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왜 못해? 프로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 판결을 받았다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허가 받을 때까지라든가 아니면 이거 해제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라는 건 판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음번인 외국인 허가구역 있잖아. 군문천생이야. 거기 구역 안에서 허가를 이미 받았대. 이미 받았대요. 그러면 이 허가하고 이 허가를 두 번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허가를 받으면 이 허가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허가 두 번 뭐하러 받겠어요?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유일하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몇 번 이상 유찰이 됐는데 3회 이상 유찰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허가 면제가 됩니다. 허가 면제. 3번 이상 그 대신 유찰돼야 돼요. 여기도 별표. 숫자 중요하죠? 3번 이상 유찰됐다. 그러면 투기적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고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얘도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한 강제 집행. 이것도 공매예요, 공매. 그렇죠? 압류재산 공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것도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는 하나 빼고, 니을번 하나 빼고 총 6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요거 3가지 지금 채색해 드렸는데 요거는 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하고. 자, 8번 문제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얼마까지 허가를 안 받죠? 150까지 안 받는데 A 150, B 150 이렇게 두 필지가 있대요. 근데 A 필지를 먼저 허가 없이 매도했대. 그렇게 해도 되나? 왜냐면 150까지는 허가 안 받으니까. 6개월 후 밑으로 빼볼게요. 그러면 몇 년 이내가 되는 거야? 1년 이내. 또다시 나머지 B까지 매도를 또 했대요. 그러면 이 조건이 있어요. A 필지하고 B 필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고 있다. 그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는 붙어 있어야 되는, 떨어져 있는 거 아니고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몇 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들은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들은 합산하잖아요. 그러면 A 필지 먼저 사고 B 필지를 살 때
A 필지는 허가 없이 살 수 있지만 B 필지는 뭐를 받아야 되겠어요? 허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옳은 거를 찾아라. 뭐 이랬고요. 1번 허가 없이 B 필지를 매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허가 받아야 돼. B 필지. 그 B 필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후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 후에 허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전에 허가 신청을 해야 돼. 매매 계약 하기 전에 사전 허가의 개념이니까. 3. 비필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니고 허가 받아야 된다. 체결 전에. 신고는 사후에 하는 것이고. 4번 비필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그렇죠, 계약 체결 전에 갑을이 공동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4번이 옳은 맞는 표현이죠. 이걸 이제 그 1년 이내에 거래를 합산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탈법행위 방지 대책 중에 하나죠. 5번은 비필지 매매 계약 체결 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는 해야 되는데 시군구, 즉 신고관청에 신고는 해야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아니 부동산 거래 신고 배울 때 뭐 받아도 뭐는 해라, 허가 받아도 신고는 해라, 이런 거 배워봤죠. 그래서 허가 받아도 신고는 해야 되니까 요거는 시군구의 허가 기준. 자, 이제 9번에 보면 틀린 것 뭐 이랬는데요. 건축법에 규정된 뭐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뭐 편익시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허가 받을 수 있다. 2년짜리.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 이거 또 허가 받을 수 있고, 이건 이제 5년짜리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 농지를 뭐 된 사람이 있냐면 수용된 사람이 있으면요, 3년 이내에 80km에 소재하는, 원래가 수용 안 된 사람은 몇 킬로미터 안에는 농지만 살 수 있냐면 30. 근데 수용된 사람은 80까지 완화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가격과 무관하게 이거 틀린 거야. 왜 가격과 무관하지 않냐면 예컨대 내가 수용을 당할 때 보상액이 5억을 보상을 받았는데 50억짜리 농지를 살려고 한다. 이거는 오히려 투기판을 깔아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돈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으나. 그래서 이 가격과 무관하지는 않고 우리 보상받은 가격, 종전 가격 이내에서 이제 허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3번이 틀린 내용 드리고, 4번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같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요거는 이제 그 실제 주소지로부터 실거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얼마까지 통작거리 제한을 하냐면 30. 근데 뭐 된 사람은 80이고요. 수용된 사람은 80이고 그냥은 3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30km도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80과 30은 직선 거리를 따집니다. 그래서 꽤 멀리까지 내려가거나 올라가고 하겠죠. 5번 우리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뭐 어떤 그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목적 사업이 이제 뚜렷하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 받을 수 있고, 이건 몇 년짜리 용도가 되는 거냐면 4년짜리. 그렇죠? 자, 10번 문제. 갑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330짜리 토지가 있는데요. 경기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은 원래 얼마까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냐면 200까지. 근데 여기 330이니까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받아야 되죠.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는 뭐 그런 토지인데, 틀리는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었고, 따로 기준 면적을 정하지는 않았다. 법정 면적 그대로 간다. 뭐 이런 얘기죠. 1번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인가? 예. 여기서 보면 전부에 대한 지상권, 자 330제곱미터를 주고 절반만 지상권을 잡을 거예요. 330이라고 주고 딱 절반만 지상권을 잡을 겁니다. 물론 대가를 받고. 그러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이거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200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면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지상권을 잡는다. 이럴 때는 허가 받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갑의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죠. 아니, 농지일 수 있지. 예, 여기 농지라면,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허가 받으면 무엇 의제되어진다. 농지증 의제되어진다. 여기 1번, 2번에다가 거민도 하나 적어주시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 뭐하고 뭐가 의제되는 거야? 농지증과 거민이 다 의제되어진다. 예, 2번 맞고. 3.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 전부를 임의 매수할 때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농업인이라고 해서요 허가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없어요. 다만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목적이 허가 받을 수 있는 목적이 타당하긴 하다. 목적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면제되는 목적은 아닌 거지. 그래서 다른 목적보다는 허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4번, 병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주택 지으려고 해. 거주용 주택용지. 이 목적도 어때요? 타당한가? 예, 타당하고. 갑의 토지 전부를 임의 매수하려고 할 때 과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이 어디야? 경기도 과천시니까 지정이야 경기도지사가 하겠지만 허가는 누가 해줘야 돼? 과천시장이 해주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불허가 처분. 불허가 떨어지면 두 가지 사후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달 안에 여기 별표 하나 해주시고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죠? 불허가 받으면 매수 청구도 할 수 있고 이것도 그렇죠. 이의 신청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허가 신청의 처리 절차. 11번 이의 신청과 매수 청구. 요거는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하거나 매수 청구하거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몇 개월 내에 하는 거예요? 1개월 내에. 틀린 것 뭐 이랬고, 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다 그랬죠? 이의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여기가 이제 이 불허가에 대한 사후 구제 제도를 심의해주는 그런 기관이 여기에요. 3번 허가 신청 후에 불허가 통지를 받은 자가 1개월 안에 권리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한 달 안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깐만요. 한 달 안에 시장 군수구청령이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시군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여기서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거래 가능한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더 싼 가격으로 우리 거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이 적힌 가격이 그러면 높은 가격이에요? 낮은 가격이에요? 낮은 가격이 되겠죠. 이 4번을 밑으로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자, 이제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시군구가 매수 청구를 받아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통로는 시군구가 맞아요. 그럼 시군구가 여기 보면 공시지가를 이것도 다 좋은데 매수하여야 한다. 이게 매수해줘도 되지만 매수자를 지정을 해서
매수자를 지정을 해서 무엇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끔 하는 제도, 이게 매수 청구 제도거든요. 그럼 매수자를 시군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매수자는 국가 등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국가 등 안에는 시군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가 이루어지면 그냥 무조건 시군구가 사줘야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시군구가 뭐를 하나 지정해서 매수할 사람을 지정을 해서 공시지가로 매수하는 뭐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얘가 돈도 없고 예산도 없고 뭐 필요도 없는데 시군구가 사줘야 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여기 국가 등 안에는 누구 들어가는 거냐면 국가 들어가고 지자체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요. 공공기관, 무슨 공사 이런 게 다 들어간다. 자, 12번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뭐 이렇게 물었고요. 경매, 아까 경매는 허가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국장은 주거지역 안에 기준 면적을 2배로 정한 경우, 2배로 정했다는 거가 뭔 말이에요? 우리 기준 면적의 200%로 조정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2배로 곱하기 2 하는 경우, 매매를 원으로 면적 200제곱미터인이라고 했는데 원래 주거지역은 얼마까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냐면 60. 그럼 2배 하면 얼마야? 120. 120인데 200이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받아야 되겠지. 그죠? 120을 넘어가니까. 300%로 정해. 3배로 정했다 그러면 얼마야? 180. 그래도 허가 받아야 되겠죠. 3번. 국장 또는 시 도지사는 허가 기준 면적을 최소 6제곱미터로 정하여 뭐 이랬는데요. 여기다 채색 하나만 잡아 주실게요. 주거지역이면 원래 기준 면적이 얼마죠? 60제곱미터. 근데 이거를 6제곱미터로, 그러니까 6제곱미터면 이퀄 몇 %로? 10%로 조정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10%로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실제 서울에서 있었던 실차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이렇게 실제로 10%로 줄여서 공고를 했죠. 그것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까지 다 해가지고요. 4. 일단의 토지. 여기서 일단의 토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한 덩어리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럼 한 덩어리면 목적이 한 개예요, 아니면 여러 개 있는 거야? 한 개, 한 덩어리니까. 그래서 토지를 만약에 체결을 했다면 3년 안에 우리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 즉 합산한다, 이 얘기인데 3년 아니고 1년, 1년치 거래를 일단의 토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합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인 허가권자는 지정 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랬는데 14일 아니고 15일, 15일. 그렇죠? 자, 무허가 계약의 효력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